매일 아침 2호선 지옥철에 몸을 싣고 산더미 같은 보고서와 자비 없는 경쟁자들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현대의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오늘 저는 2500년 전에 쓰였지만 여전히 재벌그룹 최고 경영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생존 바이블로 삼고 있는 책 손자병법을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단순히 고대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것은 남의 체스판 위에서 장기말처럼 버려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24가지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한 공급업체가 제게 전혀 필요 없는 서비스를 법적으로 의무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서비스 비용은 대략 100만 원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따졌고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소송이나 논쟁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 사회에서 시간은 곧 생존이자 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논쟁과 갈등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릅니다. 괘씸한 마음에 100만 원을 돌려받고자 며칠을 허비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그 에너지와 시간을 제 본업에 집중한다면 500만 원 아니 1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명확히 아는 자만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쥡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모든 곳에 병력을 분산시키면 모든 전선에서 약해질 뿐입니다. 자본과 인력이 부족할 때 다각화는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이미 10년 넘게 쌓아 올린 엑셀 실력이나 고득점 어학점수 같은 강력한 요새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강한 곳은 피하고 약한 곳을 치십시오. 회사에 파워포인트 기획이나 특정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없다면 바로 그 빈틈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아무도 방어하고 있지 않은 곳을 쳐야만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만 만들 뿐 정작 중요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은 간과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 일에 억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업을 할 때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옛날 마인드는 이제 버리십시오. 오직 나에게 맞는 올바른 고객만이 왕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진상 고객을 억지로 모시는 것은 남이 길거리에 버린 쓰레기를 내 안방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고객을 과감히 잘라내야만 나의 진짜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깁니다. 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독립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뒤 카페나 치킨집을 차리는 유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멋진 정장을 입고 높은 빌딩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직원들에게 여유롭게 지시를 내리는 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좁은 침실이나 동네 카페가 곧 사무실이 될 것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도 쉬지 못하며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포기해야 합니다. 남의 밑에서 토요일에 일하기 싫어 내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일요일에도 꼼짝없이 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존의 진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나만의 튼튼한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과 긍정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해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는 등 예상치 못한 위기는 언제든 반드시 찾아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경제위기나 주식 폭락장에서도 누군가는 언제나 큰 돈을 벌지만 그것은 빚이 없 넉넉한 현금을 쥔 채 스스로를 절대 패배 불가능한 상태로 미리 만들어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나의 방어막이 허술하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결코 그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배를 불태우다라는 극단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퇴로를 차단하고 도망칠 곳을 없애버리면 단순히 이것을 해야 한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이 목숨을 걸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로 바뀌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다니던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무작정 배를 불태우는 것은 지독하게 위험한 도박입니다. 사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는 최소 60%에서 70%의 확실한 성공 확률이 보일 때까지 부업으로 작게 시작하며 방어력을 키운 뒤에 비로소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면접을 보러 간다면 단순히 저는 성실하고 팀워크가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뻔한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원하는 회사를 깊이 연구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매출의 병목 현상이나 핵심 문제를 찾아내어 3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내는 사람은 연봉 협상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를 제대로 실천하면 100번의 면접에서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분석할 때는 경영학의 스왓 분석을 활용하십시오. 나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냉정하게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약점이나 위협 요소에 기대어 커리어나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나의 강점과 다가오는 기회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해내야 할 일들을 종이에 완벽하게 적어두기 전까지는 절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치밀한 계획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번아웃만 남기고 흘러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중요한 계획은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내 정치판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모든 동료가 결코 영원한 친구는 아닙니다. 동맹을 맺기 전에는 항상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핵심 정보는 철저히 함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을 떠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결국 당신의 목을 조르는 무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과 결과에는 숨겨진 신호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높지만 시청자의 75%가 구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청자를 구독자로 전환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뼈아픈 신호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끊임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각한 번아웃이 왔거나 수면 습관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몸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결국 모든 밸런스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나 시간, 그리고 인맥 같은 자원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쉬운 변명일 뿐입니다. 기본이 되는 단 5개의 음표만으로도 인간은 셀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명곡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뇌 구조와 잠재력도 이와 같습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며 불평하는 대신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제한된 자원만으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기서 생존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비법은 바로 환경 통제와 의지력 관리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해 놓고 냉장고에 달콤한 과자와 초콜릿을 가득 채워두는 것은 가장 나약한 순간에 나를 공격할 적군을 내 안방으로 친절히 모셔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행동 역시 실패를 예약하는 짓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당신의 의지력을 시험하지 말고 먼저 주변 환경에서 모든 방해물을 무자비하게 청소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력은 마치 소모성 근육과 같아서 하루 종일 쓸수록 고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의지력 배터리는 100% 꽉 차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방전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전투는 군사의 사기가 최고조에 달한 일은 아침에 치러야만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어떤 메뉴를 먹을지 고민하거나 사소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결정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내 인생을 바꿀 중요한 일은 피곤한 저녁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쟁과 비즈니스의 뼈대는 상대를 속이는 기만 전술에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한없이 약해 보이게 엎드리고 적과 가까이 있을 때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철저히 위장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내 속내와 진짜 패를 들키지 않고 조용히 숨기는 자만이 이 잔혹한 생존 게임의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막막한 프로젝트라도 그것을 잘게 쪼개면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월요일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창의적인 기획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하루 단위로 업무를 나누어 보십시오.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생존하려면
철저한 눈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언어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는 수십 장의 보고서 대신 투자 대비 수익률을 요약한 단 한 장의 슬라이드만 내밀어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들과 소통할 때는 거창한 비전보다 연봉이나 성과급, 그리고 유연한 근무 시간 같은 현실적인 언어로 다가가야 합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팀원들을 내 자식처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 후에 내리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혼내고 억압만 하는 꼰대 같은 상사 밑에서는 직원들의 불만만 쌓이고 결국 조직 전체가 내부에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능력 있는 한 명의 관리자보다 훌륭한 팀이 언제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손자병법이 말하는 전략의 최고봉은 바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이것은 블루오션 전략으로 통합니다. 피 튀기는 가격 경쟁으로 시장을 망가뜨리고 제 살 깎아먹기를 하는 붉은 바다 즉 레드오션에 무작정 뛰어들지 마십시오.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하여 아예 경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고요하고 푸른 바다로 나아가는 것만이 가장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남을 짓밟고 파괴하는 법을 가르치는 낡은 이론이 아니라 이 자비 없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는 완벽한 실전 지침서입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던 굳건한 방어 시스템, 구축과 매일의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개의 영상이 당신의 생존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벼려줄 완벽한 후속 해답이 될 것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요약 영상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습관의 방어선을 세우도록 강력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있는 생체 리듬의 비밀 영상은 아침부터 밤까지 당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만성 피로와 번아웃 없이 온전히 하루를 지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둘 중 하나의 영상을 클릭하여 당신만의 무기를 마저 완성하십시오.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실전 생존 전략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주인공인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당신이 반드시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